살인적 시간이지만 그래도 대한민국을 구해야 되겠다는 구구일념의 정강훈 목사님의 그 눈물을 보면서 우리는 대한민국이 아니면 단 한 번도 물러설 수 없기 때문에 이 주사파 세력, 경북 세력, 탄핵 세력, 그리고 지금 내란을 빙자해서 반란을 일으키는 이런 세력까지 전부 다 정리합시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각 분야 내려오는 전문가들, 각계 대표들 한 분 한 분 모셔서 좋은 말씀 전할 때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와 함성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 불교계를 대표해서 우리 호국구교성가의 성모스님부터 모시겠습니다. 우와! 만고 광명이요 광명 전지로다. 광화문은 우리 민족의 기시요 광명이요 미래요 희망입니다. 전광훈 목사님이 안 계셨으면 이미 광화문은 이 나라는 어둠으로 끝이 났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전광훈 목사님 빚으로 이 자리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부활을 하시고 계시고 2천만 불자들의 가슴에 부처님으로 환생하고 계십니다. 영적 지도자, 종교를 하나로 만들어주신 전광훈 목사님 만세! 일제 30년 제국 초로부터 우리에게 광명을 주시고 광복을 주시고 해감을 준 미합정국 만세! 만세! 김일성이가 적화시키기에 6.25 남침했을 때 우리에게 자유의 소중함을 잃기를 위해 우리를 구해준 미합정국 만세! 만세! 6.25 때 가장 못사는 나라에서 오늘날 세계 6대 경제강국으로 만들어주신 주한미군 미합정국 만세! 만세! 인적 반역자 절천지원서 6.25 남침에서 공산 적화시키기에 동족 500만을 낙살한 절천지원서 인적 반역자 만구역적 빨갱이 김일성 개작도 최연소 남바가처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 개작도 절천지원서 인적 반역자 김일성이를 수령님이란 이재명 개작도 빨갱이 삶은 소대가리 문재인이를 그리고 김일성이를 수령이란 찌재명이를 대통령 만들고 대통령 후보로 만든 빨갱이 정당 민주당 개작도 빨갱이가 정확한 저 중앙선거관리원회 개작도 빨갱이가 정확한 저 국회의사당 개작도 빨갱이 한동훈 개작도 배신자 개작도 미국식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대한민국을 만든 국보 이승만 대통령 만세! 민족 조국의 영웅이시고 조국 근대화의 기소이시며 5000년 발언을 걸치신 부국 강경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박하 만세! 5.18 당시 가운데 곳에 무기
5.15를 습격해서 5차례 문재인이가 가장 존경한다는 사상과 간첩 발행인 신영복동 220 중앙법 교천명이가 있었던 광류 교도소 폭발을 5차례 막아낸 해영군이 40만 발을 발생해서 1000만 명의 제2의 6.25를 막아내므로써 대한민국을 구한 고국 대통령 전두환 대통령 박하 만세! 빨갱이 간첩 배신자에 의해 단양병에서 4년 7개월간 9개월 동안을 깜빵을 사는 최초의 여성 대통령, 전 세계 인권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만세! 법대로 정부 주사파 간첩 빨갱이 인도총 전교조 등 한국과 세력 적절 통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 만세! 최초의 박사 출신 교수 출신 연구인 김건희 여사님 만세! 자유 대한민국 만세! 이합정부 만세! 우리도 is not free. 자유는 거저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고 together 함께 갑시다. 멈추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야, 볼수록 장관입니다, 장관. 저 민노총이나 좌파들은 돈을 주고 17만 원인가 뭐 준다 그래요. 돈을 주고 동원한 인원이 이거 반쪽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들은 나라가 걱정이 돼서 정강 목사님 명예 한마디만 듣고 오늘 다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남대교 쪽에서 교통마비가 돼서 차로를 막아서 지금 버스가 수백 대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어요. 경찰은 지금 당장 한남대교에 정치된 차량들을 전부 강감동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 계시는 애국 국민이 계시다면 서울, 인천, 경기는 지금이라도 뛰쳐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자, 이 광경을 윤석열 대통령이 보고 계실 텐데 그냥 듣고 옷 입고 선글라스 쓰고 모자 두루 쓰고 땅나무 광장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오세요. 자, 이번에는 천주교를 대표해서 천주교 대표 이계성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이계성! 이계성입니다. 오늘 많이 나와서 고맙습니다. 또 한 번 해주겠습니다. 내란 선동 국정 혼란 이재명을 이끌어서 처단하자! 국정 혼란 사법 내란 민주당을 해체하라! 오늘 오다 보니까 세 가지가 눈에 띄었습니다. 하나는 광화문 일대에 촛불 세력이 사라졌다. 없습니다. 오다 보니까. 또 오늘 이 추운 날씨에 최대의 인파가 보였다. 또 오다 보니까 그동안 은혜 안 쓰는 젊은이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이게 아주 오늘 제가 주위를 돌아보면서 느낀 소감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 광화문이 또 윤 대통령이 승리를 해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탄핵에 걱정을 하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 대선 때 이낙연이라는 분이 이낙연이라고 여러분 저는 총리도 지내고 민주당의 중견이죠. 그분이 대장동 사건을 터뜨렸습니다. 그 바람에 대장동 사건 터지는 바람에 윤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만들어줬죠. 근데 요번에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했느냐 하는 그 보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윤 대통령이 지금 부정선거를 우리가 지금 8년째 떠들어도 안 되는 걸 윤 대통령이 바로 계엄안으로 해결이 된 겁니다. 어떻게 해결이 됐느냐 하면은 민주당 내에서도 여러분 잘 아는 김두관이라는 중견 의원이 선거에 부정이 있었다고 질투를 했습니다. 그럼 요번에 헌재에서 바로 다투는 그 핵이 뭐냐, 윤 대통령이 정말 국정 혼란을 일으켰다는 일으키면서 이렇게 개혁을 선포한 것이 과연 그 국가의 선거를 좋아하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런 부정선거를 했느냐 아니냐, 그 핵인데 그 핵이 바로 이번에 그 헌재에서 결정되는 원인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내에서 우리가 부정선거 했다고 지금 김두관이라는 의원이 실토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헌재에서 결정한 것은 다 결정이 된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까? 한번 외치겠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이겼다! 이게 그대로 이긴 게 아니라 우리 광화문 세력의 바로 피땀 어린 노력하고 정광훈 목사님이 피땀 어린 노력으로 이루어진 결과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긴 말씀 안 드리고 한번 안세 상태로 내려가겠습니다. 핵집회 만세! 만세! 정광훈 목사님 만세! 만세! 윤석열 대통령 만세! 만세! 우리가 이겼다! 자, 이번 탄핵정부를 보면서 여러분들은 대한민국의 별당 군인들을 보고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세상에 제대한 국민이 많은데 어떻게 현역 국민의 동물이 그렇게 많은지, 여기 나와 계시는 현역 장성들은 목숨을 바쳐서 나라를 구하겠다는데 별을 열고 국회 가서 야당하면서 누구를 질질자는 이런 새끼들 때문에 나라가 안 되는 겁니다. 이번에는 국가부 차관을 지르신 이정민 장관을 모시겠습니다. 이정민! 오늘 정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이 대집회를 하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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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우리는 2019년 10월 3일 정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대집회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켰습니다. 만세! 탄생시켰습니다. 만세! 탄생시켰습니다. 만세! 오늘 정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2019년 10월 3일 2배의 애국 집회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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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반드시 이루고자 했던 선거 부정을 파헤쳐서 통북좌파 국회를 해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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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국회에 정치 쓰레기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이승만 대통령께서 똑바로 세워놓으시고 박정희 대통령께서 부국으로 만들어 놓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대한민국에 대한 탄핵입니다. 이것이 단순한 대통령에 대한 탄핵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무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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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효다!
무효다. 무효다. 우리는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서 이 부정선거 이것을 완전히 파헤침으로써 우리 대한민국을 진정한 세계 최애 강국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늘 전광훈 목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를 회복해서 우리가 복임 통일을 이루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이런 좌파 세력과 우리는 백병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백병전에서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이기자. 제가 언론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언론이 바르서야 나라가 바르셉니다. 우리가 지난 토요일 날 대집회를 했는데 조중동 찾아보니까 한 줄도 없어요. 이 언론이라는 것이 그런 사실을 보도해야 되는데 이 언론이 정말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언론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리라! 정신 차려라. 정말 언론에 대해서 다시 경고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 조중동을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정말 우리를 무시한다면 한코 다칠 겁니다. 이제 말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광훈 목사님을 모시고 묵시자! 뭉치자. 묵시자! 뭉치자. 싸우자! 싸우자. 이기자! 이기자. 여러분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광고 하나 드리고 다음 연설문 모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혁명 이기 주간 유튜브 방송사는 정강훈 TV입니다. 아침부터 잘 때까지 꼭 하루에 20번씩 그 방송을 보시고 전 국민이 다 볼 수 있도록 반드시 홍보를 하시고 오늘 돌아가시기 전에 자유일보 구독 및 6개항에 전부 사인을 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공지사항이나 집회 관련 모든 명령은 전부 정강훈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이 될 것입니다. 명령이 하달되면 병원에 있는 인근을 뽑고도 당장 강화문 강변으로 달려 나오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멘. 자, 그럼 오늘 아주 중요한 연사분을 한번 모실 텐데 큰 박수와 올해와 같은 함성을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위기에 빠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세워주신 이 시대의 영적 지도자 5,300만 국민이여, 이 지도자와 함께 대한민국을 구합시다. 5,300만 국민이여, 반란수계 내란수계들의 대한민국 전복 이 지도자와 함께 때려잡읍시다. 상권 분립을 파탄내고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으로 끌어내리는 주사파 반란 세력을 1천만 국민혁명의장과 함께 혁명으로 끝장냅시다. 국민이여 깨어나라. 국민이여 일어나라.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4.19 5.16 혁명에 이어 1천만 국민혁명을 완성하신 이 시대의 가장 강단 있는 지도자, 국민혁명의장, 4.19 부정선거 진실규명 국민총괄위원장이시며 한기적 대표적을 지내신 정강훈 목사님을 기립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All the respected citizens 해외 동포 여러분, and to the overseas Koreans. 우리는 이겼습니다. We have won. 이겼습니다. 대한민국은 Versailles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했습니다. was established by President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 때문에 And it is due to President Park Chung-hee 현재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 6위가 되었습니다. that we get to reach the nation of number 6. 그리고 군사력도 6위가 되었습니다. And even our military power, it is number 6. 이와 같은 대한민국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The fact that we can have such a prosperous nation. 여러 분들이 많이 있었지만 Yes, we had a lot of figures backing 이명철을 비롯하여 us up. 정주영을 비롯해서 Chung Ju-young. 기업가들도 기여도 많이 했고 There are many entrepreneurs, 모든 국민들이 애를 썼지만 many citizens, contribute. 핵심적인 사람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But it is the key members 우리가 오늘까지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that we 것입니다. can still get to live in South Korea.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We know that Korea can agree. 그런데 But 이 지금 이재명이란 놈이 we see right now this man called 나타나서 that he appears 주한미군을 철수한다. trying to withdraw the USFK. 누구 마음대로 And how dare you? 그리고 연방제 통일을 한다. He says we're going to have federalism 마음대로. with North Korea. How 그리고 dare you? 대한민국을 해체시키기 위하여 And in order to stand South 대기업을 Korea, 다 해체한다. he's going to dismantle 여러분 the big 동의할 수 있습니까? corporations. Can you agree to this? 이재명 이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What are we to do with this man, Lee Jae-myung? 오늘 드디어 저는 큰 선언을 하기 위하여 Today, finally, I'm going to make my 이 decision 자리에 섰습니다. that I have stood 윤석열 대통령께서 and President Yoon Suk-yeol, 주제도 무제한, and he said 시간도 무제한 this is unlimited 기자들하고 토론회를 했습니다. and unlimited talk.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There's less as a press conference, and at that moment, 선언을 해주었습니다. he declared 모든 국가의 권위는 헌법이 있다. that all the authority of the state 그러나 헌법 constitution. 위에 However, 또 하나의 권위가 있다. there's one more authority above the 이것은 constitution, 국민의 저항권이라고 말한 and that is 것입니다. the people's right to resist. 윤석열 대통령은 President Yoon Suk-yeol, 법률가요, and he's 법에 대해서 전공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legal authority, 이것을 이미 다 꿰고 있었던 an 것입니다. expert of our law. That's 그러면 what he 윤석열 knows all about. 대통령께서 So, 선언하신 as he said, 바로 오늘날의 이 가문의 현상을 벌써 예견하시고 he already had presided over this 선언하신 phenomenon. 연설문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He may 우리 suggest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조금 앞에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겠어요. re-listen to it. 모든 대한민국은 헌법이 최고의 권위지만 Yes, within Korea, the 헌법 위의 Constitution 권위가 뭐냐? is the highest authority. But what is 국민의 저항권이랍니다. 국민의 저항권. citizens' right to resist?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Everyone, can you understand? 이해되십니까? Can you understand it?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To it again. 우리 이 헌법 제도 하에서 물론 뭐 더 궁극적인 헌법 수호 세력은 뭐 국민의 저항권이라는 말이 있지만 일단 헌법 제도의 틀 안에서는 그거를 대통령이 그냥 받아들이게 되면은 이거는 앞으로 이런 일이 막 반복이 된다 그러면은 정말 정치적인 이런 그 사법이라는 이름을 쓰고 이런 꼭 필요할 때 써야 되는 칼을 정치에 가지고 와서 하게 되는 그런 거를 초래한다고 하는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제가 드린 건데 자. 다시 한번 윤석열 대통령 만세! Say, long live Yoon Suk-yeol! 오늘 저는 광화문 혁명 총사령관으로서 We as a chair 오늘 저는 선포합니다. of this rally, I declare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된 것은 that the 원상 회복될 것을 선언합니다. speech, we're going to recover his role. 더 이상 헌법재판소 And no longer shall we 윤석열 대통령 부르지 마세요. shall the constitutional 이것은 call Yoon Suk-yeol 헌법 위에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이 국민의 저항권이기 때문에 is above the constitution. 오늘 우리는 국민의 저항권을 완성했습니다. We have already completed practicing such a 이만큼 모인 이 많은 숫자가 and look at this. 이것이 국민
국민 저항권의 완성이 아니라면 If you do not see the 무엇을 보고 하겠습니까? of the people's resistance, 오늘 what can you call this? 여러분들은 이런 집회를 여러 번 해서 And yes, 느끼지 못하지만은 you've had a lot of rallies, 지금 so you can. 저 뒤에 세종문화회관 그 다음에 이순신 장군 Starting with the 세종대왕 statue 광장에 behind us, 꽉 찼습니다. 꽉 찼어. we have totally filled up this whole 여기보다 area. 더 많이 모였어요. 더 많이 모였어요. There's even more people behind 지금도 us. 보세요. 양쪽 도로에 서 있는 사람들 And 보십시오. even right now, there's a lot of people 그러므로 on the sides of the 저는 광화문의 총사령관으로서 Therefore, as chairman of 당당히 this rally, 선포합니다. I bravely declare 국민 저항권은 완성이 된 we 것입니다. have finished all of our goal and mission 이 국민 저항권은 얼만큼 권위가 있느냐? of citizens 이거는 resistance. 헌법 위에의 권위가 있다고 How much power does it have? 대통령께서 조금 전에 선언한 것입니다. It has authority over the Constitution. That's what 이때까지만 President 해도 said. And even 윤석열 대통령은 President Yoon Suk-yeol, 계엄령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he did not even think about proclaiming the martial law.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니까 And looking at him saying, 그런데 헌법을 가지고 계속 대한민국을 운영하려다 하다 보니까 I reckon that but with 이게 안 되더라는 거야. while he was trying to 그래서 결국은 work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Constitution, 헌법을 기준으로 하여 and that is why 최고로 강하게 할 수 있는 to 방법은 resort to the most 계엄령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strongest action, which is the martial law. 국민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Now let me ask you,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잘했다고 생각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요. see, let them free with their hands up if they agree to the martial 지금 law. 유튜브도 기록을 세우고 And 있습니다. even our YouTube channel right now, 지금 we have 여기에 set a new record. 연세가 많아서 못 오신 분들, There's a lot of 또 people 몸이 아파 못 오신 분들이 because they're old or 유튜브에 sick. 지금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 We hit a new record. 유튜브에 있는 시청자들도 The viewers, 동의하시면 if you 여기다 댓글로 한번 agree to the 달아주십시오. martial law, please come. 계엄령을 선포한 것이 이 나라를 살린 것입니다. 계엄령을 통하여 It is through the martial law that 세 we got free. 가지의 단체가 뽀록이 났습니다. And through this, 첫 번째는 뭐냐? three organizations 이 will 계엄의 선언문에서 나타난 그대로 as we see in his 지금 martial law declaration. 국회 중에서 Right now, among the 특별히 national, 야당들 especially the opposition party 192석에 that has 192 절반은 부정선거로 가짜의 국회의라는 것입니다. 가짜. half of the lawmakers were 그래서 계엄령을 실행할 때 elected illegally, and that is why 딱 두 포인트를 중심으로 했습니다. when he enacted on the martial 하나는 law, he 뭐냐? focused on two. 국회입니다. 국회. One being the national 왜 assembly. 국회를 진입했느냐? Why did he 너희들 infiltrate the national? 가짜다 이거야. Because he said, 국회의원 가짜다 이거요. trying to say you're all 다 가짜가 fake 아니고 192석 야당 중에 절반은 가짜다 and 이거야. half of the 가짜. opposition party lawmakers 부정선거를 통하여 됐다 이거야. were falsely 두 번째는 뭐냐? voted. It was a 중앙선관위에 rigged election, and next 294명의 공수부대원이 갔습니다. there were 294 거기를 왜 갔을까요? agents dispatched to the NEC. 왜 갔을까요? Why so?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지른다는 것입니다. Because it is the NEC that committed the rigged election. 전체 계엄을 하려면 And if you're trying to 일반 부대, go by the full 예를 들어서 martial law, 부사단 중에서 1개 연대, whether it's 수색에 있는 34단, the battalion, 그 다음 이런 사람들을 동원을 해서 they must 새벽에 assemble 4시에 계엄령을 해야 and go on 아침에 this martial law 일어나면 국민들이 꼼짝 못하도록 earlier on in the 본인들이 morning 길거리에 딱 서서 so that the citizens 수비사에 있는 탱크를 다 서울에서 박아놓고 are completely 이렇게 prepared 해야 되는데 so they cannot. 사실은 이번에는 계엄령이 아니고 계엄령을 쇼를 한 겁니다. Actually, 쇼. this martial law 뭐냐? saw this sense. 바로 부정선거를 까기 It 위해서 was just a rehearsal in order to 계엄령을 expose 선포를 the 했고 rigged election. 그리고 국회에 간 바로 그 계엄범들도 So it was not a 세상에 국회의원들이 뒷문으로 들어가도록 다 들어가는 and 것입니다. even the agents dispatched to 그래서 allow the lawmakers to 새벽에 go inside the 190명이 building. 계엄을 우리는 거부한다 And that is why 하니까 the 192 law 바로 윤석열 대통령 받아들여서 got to have 계엄을 emergency meeting. 해제했습니다. And that is why you 세계 역사에 이렇게 계엄령 하는 사람 봤습니까? and have you ever seen such a martial 결국은 law? 뭐냐 하면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 너희들 So at last he's trying to say 너희들 나가라 이 말이야 나가라고. we must bring down the lawmakers 그럼에도 who were 불구하고 falsely 대통령의 조금 전에 연설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and even though that's the case as he said 헌법 체제로 in his speech 대통령을
국가를 운영을 하다가 보니까 While he was ruling 아니 over the 가짜로 된 사람들이 he realized 대통령이 뭔 사람을 들어 쓰려 그러면 다 탄핵하는 that the 거예요. lawmakers who were voted by 심지어 누구까지 had been 탄핵하느냐? opposing to him. 그냥 국방부 장관 지금 현재 감옥에 있는 And even the minister, 그 사람까지 탄핵하려고 그래요. even he tried to impeach. 대통령이 사람을 쓰려고 하면 손발을 다 잘라놓는 거야. And if the president was trying to go 그러니까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search and act in law, 계엄령밖에 없었다는 and 것입니다. that is why he had to resort to a martial law. 계엄령을 선포함으로 And because of this 이번에 martial law, 드디어 정체가 드러난 단체가 세 곳이 있습니다. there are three organizations that were 첫 번째는 exposed 뭐냐? at this. 국회입니다. The 국회. first being the National Assembly. 그러나 조국이는 이제 깜방에 갔습니다. However, now we see that Chogung has been imprisoned. 도 사퇴했습니다. Even Han-dong, when he stepped in. 이제 이재명 이 한 놈만 처리하면 And now if we just get him this one man, 반드시 then 대한민국은 자유통일이 되는 we can 것입니다. surely achieve freedom, patience in Korea. 그러면 이 조국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What are we to do with this 조국을 man? 처리하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There's only one way to go about it. 조국이가 이 조국이 아니라 그 이재명이가 무슨 말을 했느냐? You know what Lee Jae-myung 이제 said? 앞으로 대한민국은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He said now Korea is just to go 직접 about 한번 have a civil war. 들어보세요. 직접 이건 Hear 자기가 this with 한 your own- 직접 말입니다. 직접 말. He said this directly 내전 상태로 himself. 갈 수밖에 없다. State of civil war. 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칫 잘못하면 제가 그런 생각이 어느 단계에선가 멈추지 않으면 계속 확대될 수밖에 없고요. 계속 증폭되고 결국 마지막에는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자, 마지막은 내전 상태로 갈 수밖에 없다. Alas, we're only just 이 to prevent a civil war. 말을 나는 깊이 계속 I 생각해봤어요. deeply ruminated on this. 내전을 어디서 하겠다는 것이냐? Where is he trying 광주 to have 사태처럼 광주가 다시 하냐? Is it going to be Gwangju again? No. 이 사람이 나는 이렇게 생각한 But 겁니다. I think that he's thinking 광화문 안에서 내전을 유도하겠다. he's going to lead this civil war. 아니 within 광화문에서 Gwangju. 내전을 일으키면 돼야 안 돼. Well, if this is sensible or not, 이게 바로 이재명입니다. this 이재명. is the true nature of Lee Jae-myung. 이런 말을 윤석열 대통령이 알까 모를까요? Do you think Yoon Suk-yeol knows all of this? 다 알죠. Yes, he does. 매일같이 이재명이가 뭔 말 하는지를 다 알아들었죠. And he listens to all the statements 그러니까 by Lee 결국은 Jae-myung. 해결책은 And that is why 계엄령밖에 없었던 the 것입니다. only solution that President Yoon had was martial 저는 law. 그동안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And throughout all 섭섭함이 time, 좀 많이 I had a 있었습니다. lot of disappointment towards President Yoon Suk-yeol. 해외 일은 잘하는데 Yes, he was very good at international 한미 relations, but 동맹을 잘 강화했고 yes, he strengthened our 두바이에 union. 가서 125조 투자 약속도 받고 And he got 120 trillion won 국내 정치에 대해서는 contract with Dubai. 내가 솔직히 However, 아쉬움이 많이 있었어요. within domestic politics, 근데 이제 보니까 I was very disappointed. 계엄령을 통하여 드러나는 걸 보니까 But now I see his fruit through 윤석열은 the martial law. 정치에도 천재가 That 되었습니다. Yoon Suk-yeol is also a genius regarding the 이거 이상의 지혜가 없습니다. political affairs. 동의하십니까? He agreed to this.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Long live Korea with their hands up. 그래서 이번에 계엄령을 선포했기 때문에 Because he declared a martial law. 대한민국이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We can still continue 만약에 on the 이재명 south 말대로 if 내전 상태로 갔으면요 we 바로 follow 북한이 Ijeong. 남침을 할 것입니다. A civil war, the North will 대한민국이 immediately 없어지는 겁니다. and they would invade 그러므로 South Korea. 이제 마지막 남은 이 한 놈 And therefore, this one 이재명을 man, 바로 처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Lee Jae-myung, who is up, we must get rid of him. 이재명이가 주장하는 것이 세 가지예요. There's three statements that he 자서전에 made. 보면은 If you look in his autobiography, 첫째가 주한미군 철수예요. the first of all,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 안 the 돼? withdrawal of U.S. forces from South Korea. 돼, Is 안 that 돼요? acceptable or not? 두 번째 연방제 통일이야. And secondly, he wants federal 연방제 unification 통일하면 with 돼, 안 돼요? Is that acceptable or 그 not? 다음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세계 6위까지 만든 And this 대기업을 big 해체하겠다. corporation that led 해체하면 돼요 안 돼요? become number 6 country in the world. 그래서 이재명을 처리하는 전남 마크맨이 있습니다. And that is why we have a 삼성 government 장군 rid of 황중선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General Hong Kong to the spot. 자, 별 3개지요. 죄송합니다. 근데 이재명은 별이 몇 개요? 곧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가서 조인트를 날려서 바로 한 방에 그냥 아웃시켜버리고 아니 대한민국을 내전 상태로 몰고 간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주한미군
철수하면 돼요? 저는 국가 지도자 대통령 후보를 했고 아등의 대표란 사람이 나라 망치는 가장 핵심적인 것을 가지고 정당을 이끌고 있다는 게 참으로 놀랐습니다. 여러분, 미군에 대해서는 더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이 나라 자체가 미군 때문에, 미국 때문에 해방을 맞았고 미국 때문에 6.25를 견뎌낸 한미 동맹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70년 이상을 전쟁 없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2차 세계대전 후에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빠른 시간에 경제 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한 국가는 단 하나 우리나라뿐입니다. 여러분, 이승만 대통령의 설계와 박정희 대통령의 구국, 애국, 투철한 국민 개봉 때문에 지금 우리는 6.25가 끝난 지 불과 70년 만에 세계 6위의 군사 대국이 되었고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누리고 있는데 여러분, 왜 우리 국민은 이런 허접한 나라를 망치는 길로 가는 이런 정치인들한테 또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한테 석고대죄를 하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 저는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가 다 망가지고 있어도 우리 국군만은 그러지 않을 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여러분, 평시에 우리 군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에 하나가 계엄령입니다. 이 계엄령을 시행하기 위해서 계엄령을 시행하는 부대는 매년 이에 대한 준비를 하고 검열을 하고 항상 대비해야 됩니다. 이번에 여러분 5.18 때에 계엄이 확대 시행된 때에 45년 만에 계엄령이 시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제가 군복을 입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권의 현 한덕수 총리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이번 계엄에 실패한 지휘관들, 특히 장군들은 반드시 군법회의에 회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계엄령을 제대로 시행하지 못한 장군들이 언론에 나와서 국민들한테 여러분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이야기만 뱉어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군인입니까? 군인은 모든 지휘관은 자신의 부대 운영과 전투에 대해서 성패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실패와 전쟁에 대한 실패는 바로 죽음입니다. 여러분, 부하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그 부하들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삼상장군, 사상장군, 원서타, 대령들이 국군의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명을 복종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군대입니까? 여러분, 모든 정권은 군은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간첩을 색출하는 국정원은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경찰은 건드리지 말아야 됩니다. 정권에 따라 흔들리고 자기 욕심에 따라 흔들리는 이런 군복은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국회는 우리 국민들로부터 철저히 존경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신뢰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신뢰도를 조사하면 항상 국회는 제일 꼴찌입니다. 우리뿐만 아닙니다.
금년도 4월 달에 OECD 국가에서 OECD 국가 30개국을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회가 여러분 몇인지 아십니까? 30개국 중에 꼴찌에서 세 번째입니다. 우리 밑에는 체코와 칠레밖에 없습니다. 이런 지금 간첩이 들어가 있고 정부 주사파들이 들어가 있고 온갖 정과 잡범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국회에서 삼권분립의 본래적인 헌법적인 그런 균형과 견제 이것을 훨씬 벗어났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행정부를 급박하고 예산을 주지 않고 여러분 탄핵을 22번이나 하는 이런 것은 전 세계에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는 이번에 내란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국회입니다. 여러분 정부 주사파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검찰은 지금 대통령의 명령을 수행한 계엄에 대해서 내란죄로 몰고 있습니다.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유해섭이 때문에 간첩 국가 반역죄가 있다는데도 수사 한 번 안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검찰이 왜 이렇게 내란죄가 되지도 않는다고 많은 전문 헌법학자들과 법률가들과 변호사들이 이야기하고 교수들이 이야기하는데 이런 이유가 뭡니까? 저는 이번에 이런 일을 명명백백하게 밝혀서 정말 이런 사람들은 처벌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에 호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영적인 전쟁입니다. 여러분 모든 공산주의, 사회주의, 포퓰리즘은 여러분 다 망했습니다. 왜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세계 6위권의 우리나라에서 이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국민들께 호소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 호소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제인은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여러분 야고보서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우리 교회의 위기가 아니면 무엇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일어나야 됩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지 않은 성도님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신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영성이 없는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국가 앞에서 가장 주인공의 가치 있는 삶의 순간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로 끝장내야 됩니다. 우리 1000만, 2000만 성도님들, 군 출신들 모든 우리 국민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간첩, 정부, 주사파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다 몰아내고 국회를 다 몰아내고 여러분 제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면 제가 국힘당의 국회의원이라면 그래 내가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됐다고 한번 해보자. 왜 못합니까? 여러분 사전선거 없애고 본선거만 있어서 여러분 수개표하는 거 왜 못합니까? 중앙선관위 완전히 이거 뿌리 뽑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스트리아가 단 5장의 부지자 투표가 열려 있었다고 대통령 선거를 다시 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뭉칩시다. 오늘도 이곳에 모신 분만 아니라 모든 집에 계신 분들 국민들이 이제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 다시는 망가뜨리지 못하도록 이번에 끝장을 냅시다. 감사합니다. 이번 계엄령을 통하여 또 반역자들이 드러난 단체가 어디냐? 윤석열 대통령이 작년에 임명한 검사장들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윤석열한테 인간적으로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자기를 임명해준 대통령한테 반란을 일으켰단 말이야. 반란. 그러나 이 검사들이
눈치가 빨라서 지난 토요일 날 우리가 이 자리에서 모인 걸 보고 벌써 검사들이 이게 눈치가 빨라서 자기들의 모든 대통령의 수사를 공수처로 다 떠밀어 버렸어요. 그리고 심지어 알랑 떠느라고 윤석열 대통령한테 국가수사본부를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압수수색. 나는 그동안 여러분에게 말을 못했지만 이 검사들이, 한동훈 쪽에 속한 검사들이 나를 다시 재구속하려고 끊임없이 시도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걱정할까봐 내가 말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검사들은 내가 용서하겠습니다. 용서하고, 세 번째는 이게 정체가 드러난 게 뭐냐? 중앙선관입니다. 선관위 정체가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부정선거, 북한과 연계됐고, 그래서 지금도 선관위는 빨리 서버를 국민 앞에 공개하란 말이야. 이거는 4월 10일 총선은 완전히 사기입니다. 사기. 그래서 우리 다빈이가 영상으로 이것을 만들었는데, 여러분 이걸 보고도 사기 선거가 아니라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자, 이게 다빈이가 만든 우리 부정선거, 윤석열 대통령에게 내가 호소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래도 부정선거가 아닙니까? 나는 이 USB를 만들어서 내가 대화할 수 있는 길은 사회수석밖에 없어요. 대통령이 뭐 나하고 만나주지도 않고 전화도 한 번 안 해주고,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 담당인 사회수석 이 사람밖에 없으니까 내가 불러서 USB를 만들어서 반드시 대통령한테 전달해라. 그랬더니 비서실장 선에서, 정인석 선에서 걸려가지고 전달이 안 되는 거야. 전달이. 그랬대. 이게 나중에 이제 다 이게 알게 됐다는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이건 잠시 후에 말씀드리는데, 이걸 보고도 부정선거가 아니라는 사람은 정신병자입니다. 정신병자. 자, 한번 들어보세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김윤빈 사무총장, 김용관, 김재성, 김현준, 천종일, 최현옥은 서버를 조작하여 근본 선거에서 야당의 192석을 만든 주범들입니다. 그동안 끊임없이 언론을 통해 선관위 직원들의 실명을 밝히고 직접 해명을 요구했으나 노태학 중앙선관위원장 등 7명은 끝까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변호사를 통하여 고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이 피해를 본 이번 선거 조작 사건을 전수조사해본 결과 근본 총선은 완전 사기 선거로 드러났습니다. 선관위 공식 보도 자료에서 자유통일당 투표가 0표, 1표, 2표, 3표로 나온 투표소를 상대로 자유통일당이 실행한 전수조사를 통해 이 사실이 명백히 드러났습니다. 이 도표를 보면 0표가 나온 지역이 73곳, 1표가 나온 지역이 100곳, 2표가 나온 지역이 115곳, 3표가 나온 지역이 156곳입니다. 0표가 나온 지역 중 한 곳인 부산 진구 제1투표소에서 해당 투표소에서 자유통일당에게 투표했다는 투표 확인증을 36명이나 제출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을 찍은 유권자를 다른 지역에서도 조사한 결과 전국 14,000여 개 투표소의 선거 결과가 완전히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선거 전부터 조작을 시도하였습니다. 자유통일당은 국회의원 1명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기 때문에 8번이라는 순번을 지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자유통일당 투표지 분류함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스탑 보세요. 이 영상 다 보세요. 우리 자유통일당은 한 명의 황보성 의원을 보유한 원내 정당이니까 기호를 8번 받았어요. 8번. 근데 여기 지금 8번이 있어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아니, 이런 사기 선거를 지금 7번은 있고 8번은 없고 9번으로 바로 넘어갔는데, 이 9번이 바로 조국당입니다. 조국당. 그 조국당 국회의원들이 당선된 것은 다 사기야. 사기. 우리 8번 거를 다 뺏어갔다 이 말이야. 아니, 이 영상을 보면 모르냐 이 말이야.
계속 이어서 들어보세요.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7번 개혁신당 다음에 8번 자유통일당이 위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8번을 건너뛰고 그 자리에 9번 조국혁신당 분류함을 놓았습니다. 이는 자유통일당을 기타와 무효표로 처리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증거인멸을 위하여 지하에서 투표용지를 파쇄한 현장을 포착하였습니다. 이 모든 증거를 통해 40 총선은 조작된 선거임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우파 정당은 본투표에서 전라도를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이겼으나 사전투표에서 결과가 뒤집어졌습니다. 이는 지역구 선거에서도 많은 부정선거가 일어났다는 증거입니다. 사전투표 용지들이 관할 선거구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조작이 일어나 당선 결과가 뒤바뀐 것입니다. 하남 선거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자, 조금 전에 시작해봐요. 하남 선거구입니다. 그 위에 거 한번 보세요. 이게 전부 다 이용 후보가 전체 빨간색으로 다 이겼는데 가밀동 지역 딱 한 지역입니다. 요걸 까봤더니 세상에 여기에 90%가 뭐냐, 전부 조국신당 표로 나왔어요. 이거는 부정이에요, 부정 아니야? 아니 색깔 보면 모르냐고. 색깔 보면 계속 투표 결과가 대표적 사례입니다. 해당 선거 결과를 보면 가밀동 한 개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이용 후보가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추미애가 당선됐습니다. 이것은 사전투표 조작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충청도와 수도권에서 이런 사전투표 조작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훼손된 사전투표 봉인 스티커 또한 명백한 부정선거 증거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나요? 2016년 오스트리아에서는 대선 개표 과정에서 사전에 뜯긴 우편 투표 봉인지가 겨우 5개 발견되었다는 이유로 3개월 후 전체 재선거를 실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동영상을 꼭 시청하여 주시고 3개월 안에 총선 재선거를 선포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동영상은 인천 남동구 개표소에서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빠질랑 말랑 하거든요. 이게 요거를 빼가지고 그냥 밑에만 바꾸면 끝나는 거예요. 밑에만 바꾸면. 자, 지금도 지금 약간 빠져있죠? 빠져있죠? 투표를 종료하고 양쪽에 빗장을 하고 봉인을 합니다. 봉인지에는 투표관리관, 투표 참관인 여러 명이 사인한 봉인지를 붙입니다. 원래는 빈 봉인지를 먼저 붙이고 난 후 사인을 합니다. 그런데 봉인지가 검은 것도 이상합니다. 사인을 사진을 찍어 놓아 개표할 때 그새 함이 열린 날을 사진과 대조하려는데 검은색이면 사인 글씨가 잘 보이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하는지 얼마나 유치합니까? 도대체 이런 수작이 믿어지지 않죠? 그러나 실제 일어나는 일입니다. 선관위의 꼼수입니다. 그리고 며칠 후 당일 투표날까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합니다. 부정선거범이 뚜껑을 열고 가짜 투표지를 넣으려면 봉인지가 훼손이 되어야 하나 다음에 나오는 동영상을 보면 봉인지가 훼손 안 되고 귀신같이 가짜표를 넣을 수 있습니다. 화면에 보시다시피 봉인지를 훼손 안 하고 양쪽 옆에서 빗장을 빼고 뚜껑만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짜표를 마음대로 넣을 수 있습니다. 뚜껑 닫고 원래대로 빗장을 걸면 감쪽 같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 자, 왜 이걸 제가 의심하게 되냐 하면 지금 그 사전투표, 관내 투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90%가 조국신당 더불어당이에요. 현장에서 사람들이 발견 못한 이유는 정상적으로 봉인지를 떼고 빗장을 뺐기 때문에 의심들을 안 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마술입니다. 가히 부정선거범들은 프로 중에서도 프로 마술사입니다.
기상천외합니다. 이러니 온 국민이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정선거를 기획한 머리만 좋은 한 놈에게 5천만 국민의 민주주의가 통째로 말살이 되니 가히 세계 역사에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게 뭐 어렵습니까? 세계적인 발명품인 김치와 한글과 활자인 쇠술, 세계 최초 직지신경을 만든 IT 최선진국인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고 발각이 안 되리라 생각한 것이 헛똑똑이입니다. 이제 온 국민은 이 동영상을 보셨으면 1960년 3.15 부정선거 후 4.19 혁명이 일어났듯이 총궐기해야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불의에 대응하기 위해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전주, 강원 지역을 순회하면서 부정선거 규탄 대회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6월 6일 광화문에서 부정선거 세력과 맞짱뜨려 합니다. 이 집회는 4.19, 5.16 혁명을 이어가는 세 번째 혁명이 될 것입니다. 이미 광화문에는 목숨을 던질 준비가 된 1000명의 순국 결사대가 조직되었습니다. 저는 50년간 목회를 한 목사의 양심으로 이러한 시대적 사기를 진행한 이재명, 조국, 문재인을 결코 용서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저를 처리하기 위하여 3번 감옥에 가두었고 현재까지도 좌파 단체를 통해 고소 고발하며 저를 제거하려 합니다. 하지만 저는 절대로 굴복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광화문이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것입니다. 정광훈 목사 드립니다. 국민이여 일어나라! 4.19 정신으로 일어나야 됩니다. 5.16 정신으로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이 잠잠하면 결국은 대한민국은 북한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국민들이 총궐기하여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하여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장인 목사님이 설명해 주는데 끝부분에 대해서만 설명하겠습니다. 자, 빵표 나온 지역입니다. 빵표 나온 지역. 빵표 나온 지역을 현장 면도칼입니다. 내가 별명 지었습니다. 면도칼 장인 목사님이 빼도 박도 못하게 설명을 할 것입니다. 컴퓨터 조작이 아니라 우리가 바로 가서 컴퓨터를 빼놓고 현장에 가서 0표 나온 지역을, 당일 투표 0표 나온 지역을 확인해 봤더니 그 지역에서 몇 표가 나왔느냐, 자유통일당에 당비를 내고 자유통일당을 찍었다는 사람이 그곳에서 10표가 나오고 한 표를 찍었다는 데서 32표가 나왔고 10표를 찍은 데서 20표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당사자들이 나와서 당사자들이 고소까지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요 토끼를 뽑아서 넣고 다 선거에서 넣는데 저 중앙 서버를 통과하는 순간에 나오는 게 개가 나옵니다. 우리는 분명히 토끼를 뽑아서 다 개수해서 넣는데 개가 나와서 국회에 들어가서 개질환하고 있는 가짜들이 득실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선거는 부정선거 확실하고요. 이번에 투개표를 거짓된 걸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외에 수출한 그 나라들마다 전부 다 부정선거로 다 밝혀지고 있습니다. 여길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선거 투개표지가 부정선거 확실합니다.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 우리의 주권을 뺏어간 그 부정선거를 밝혀내기 위해서 이 자리에 드러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 지지해야 되고 우리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대한민국 전 국민들은 분명히 하십시오. 부정선거는 우리의 주권을 빼앗긴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내기 위해서 우리 시민은, 우리 국민은 정광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혁명에 앞장섭시다. 확실한 부정선거입니다. 다시 한번 정돈해 드리면 네. 빵표 나왔던 지역이 부산의 무슨요? 금정구입니다. 금정구인데 네. 갔더니 당비
방비를 내는 사람이 네. 저 2표, 3표 네. 찍은 사람들이 39명. 그것도 네. 방비를 4년 동안은 냈다는 거 네, 아니야? 4년 동안 냈습니다. 2만 원씩. 네, 네. 그런 2만 원이 내는 사람이 30명, 39명이 되는데 그 사람들이 다른 당을 찍을 리가 있나요? 절대 아니라고 본인도 시인하고 있고 네. 그분들은 상당히 젊으신 분들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분들이 고발했죠. 고소했습니다. 그러므로 선관위는 해체해야 되는 겁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국민이여 이럴 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4.19, 5.16 정신으로 이때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헌법학자 제1호 김학성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자, 휴대폰 전부 꺼내서 불을 다 켜세요. 휴대폰 꺼내서 후레쉬 다 켜세요. 전부 휴대폰 꺼내서 후레쉬 켜세요. 자, 간단하게 간결하게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 선포한 것이 헌법에 맞아요, 틀려요? 헌법에 근거해서 네. 대통령이 내린 정치적 결단이면서 통치행에 속하기 때문에 위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것 같아, 내가 보니. 예. 윤석열 대통령 이제는 정치도도 천재가 된 것 같아요. 예. 정치도. 네네. 왜냐하면 세상에 계엄령을 하려면 막 그냥 총 동원하고 막 부대 다 동원해야 되는데 세상에 이번에 계엄령이 아니라 쇼한 것 같아. 쇼한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실무장하지 않은 군인을 투입했고 단전 단수도 하지 않았고 또 10시 반 정도의 비상경을 선포한 것을 보면 진정한 이전의 의미의 비상경은 아닌 것 같습니다. 헌법학자가 이렇게 말하면 맞는 거야, 맞는 거. 그런데 이재명이가 탄핵을 시켰어요. 탄핵을 시켰습니다. 탄핵을. 이건 이건 헌법적으로 이거는 맞아요, 안 맞아요? 전혀 근거가 없는 위헌적인 탄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헌법학자의 말을 들으란 말이야. 그러니까 깜빵을 안 가려고 시간을 연기하려고 이재명 이놈이 세상에 불법으로 탄핵을 한 거야. 거기에 동조한 192석 그 다음에 또 국민의힘 정당 중에 몇 마리 14명이 이놈들은요 국회의원에서 해명해야 해제해야 되는 겁니다. 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건 반국가 세력이죠. 그렇습니다, 목사님. 그 계엄령을 처음에 그 연설할 때 전문에 보면 결국 마지막에는 뭐냐 반국가 세력을 처단하겠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돼서 반국가 세력이면 이건 처단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반국가 세력을 한국 내에 허락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헌법학자들 세계에서는 계엄령에 대해서 찬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헌법학자들 중에서 용기 있는 분들은 나와서 이번에 계엄 선포는 정당한 것이고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내가 그걸 꿈을 꿨는데 그건 가짜 꿈이야. 헌법학자 중에 9대1이더라고. 9대1. 그러니까 헌법학자들이 계엄령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9명이고 그러니까 그게 왜냐면 목사님 나선 사람이 5이고 마음에 품면서 말 못하는 사람들 많이 있어서 그래요? 9대1이 맞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내가 강제로 강요하겠어요. 아니 헌법재판소에 갈 필요도 없잖아요. 이제 헌법재판소에 탄핵 소추가 됐지만 그 탄핵 소추는 다른 탄핵도 근거가 없었지만 이번에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전혀 근거 없이 마구잡이로 언론에 나와 있는 지라심한 이유로 청구했기 때문에 저는 그 무효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나는 국민혁명 의장으로서 이 시간에 대한민국의 이제 80년 해방 이후에 건국 이후에 80년 동안에 가장 위대한 선언을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부로 대통령으로 다시 복귀한다. 이거는 국민의 저항권의 권리로 선언합니다. 맞습니다. 자유 발언해 주세요. 내가
선언까지 다 해놨으니까 이제는 끝났어.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피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나라를 살리기 위한 대통령의 고뇌 어린 결단을 내란이라고 일방적으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야당을 필두로 모든 언론이 그렇고 검찰, 경찰, 공수처 할 것 없이 거기에 상당한 지식인들까지 나서서 내란이라고 하면서 대통령을 내란에 수괴라고 합니다. 생각 없는 국민은 내란의 내자도 모르면서 부하내동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 문란의 목적과 폭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폭동이란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대규모라야 하는데 그러한 대규모 폭동은 이번에 없었습니다. 또한 국헌 문란의 목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대통령이 자신의 대통령직을 찬탈한다는 논리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계 역사에서 대통령이 내란죄로 처벌된 예가 없는 것입니다. 내란은 오히려 이재명과 민주당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해 입법 독재도 부족하여 수없는 탄핵을 통해 국정 마비를 서슴지 않았고 여기에 예산농단까지 더해서 대통령과 행정부의 기능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은 국민의 저항권과 그 성격에 매우 유사합니다. 공권력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면 국민은 저항권을 통해 저항할 수 있듯이 대통령도 국가가 심각한 위험에 처해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통해 저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그 자체는 대통령의 고위권한으로 사법심사의 대상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단순한 행정부 수반이 아닌 국가 원수의 지위에서 행한 고도의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고도의 정치적 행위에 대하여도 통제를 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헌법은 국회의 해제 요구권을 부여하여 비상계엄을 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애국동지 여러분, 지금의 대한민국은 역겨울 정도로 악취가 진동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경찰과 검찰 그리고 법원도 이성을 상실했고 언론기관은 타락했습니다. 또한 지식인은 양심을 저버렸고 목회자들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정의는 사라졌고 공의마저 뒤죽박죽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은 길 자체가 없는 광야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광야에는 길이 없기에 지도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나침반과 인도자는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나침반 역할을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세기를 열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지도는 없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인도자는 계십니다. 광화문 총사령관인 전광훈 목사님이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며 전진하십시다. 대통령께서도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고 하셨으니 우리도 대통령을 믿고 대통령과 함께 싸웁시다. 광야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야 하지만 멀리 가려면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십시다. 감사합니다. 자, 저까지 확인을 해야 돼요. 4.19 혁명이 일어났죠. 예. 그건 학생들이 일으켰죠. 네. 4.19 혁명이 성공하자 헌법이 다 바뀐 거 아닙니까? 헌법이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잖아요. 예. 결국은 4.19 혁명 때문에 4.19 혁명을 주도한 이기붕, 그 다음에 또 그 부인 박마리아, 이 사람이 자기가 낳은 친자식 이강석한테 친자식한테 권총으로 살해가 됐잖아요.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실제로 신부로 주도한
최인구 내무장관 어떻게 됐습니까? 사형당했죠. 이러니까 헌법은 뭐냐, 혁명은 뭐냐, 혁명은 헌법 위에 존재한다고 아까 대통령이 암시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오늘 이루어진 이것은 4.19보다가 뛰어넘는 이루어진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5.16은 군인들이 했죠. 박정희 소장이 하자마자 헌법이고 뭐고 다 구조 자체가 다 바뀌어진 거 아닙니까? 헌법 자체가 새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선포한 이 강화문의 국민 저항권은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자는 대로 대통령의 모든 권위가 살아났기 때문에 전체를 다 새로 개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 만세. 자, 여기서 초긴급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서울경찰청 구속시킨 거 즉시 석방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청장, 경찰청장 빨리 왜 체포해요? 왜 체포해? 아니 경찰청장을 체포해? 아니 서울청장을 체포해? 야이 이 개, 아이 또 개가 나오네. 어디라고 건방지게 이 자식들이 말이야. 내가 알아보니까 이분들이 계엄령하기 3시간 전에 대통령한테 불려가서 대통령이 3시간 후에 계엄령을 선포한다. 요거 지시받은 것밖에 없어. 그런다고 체포하면 됩니까? 안 됩니다. 돼요, 안 돼? 안 됩니다. 그리고 이번에 계엄령을 통하여 체포된 모든 사람들은 대통령께서 이제 다시 원상복귀가 됐으니까 명령하십시오. 다 석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중에 제1호가 국방부 장관, 이름이 뭐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체포되어서 지금 구금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대한민국이 무너졌다는 증거가 뭐냐? 변호사가 2만 명인데 이걸 변호할 사람이 없어요. 용기가 없어가지고 세상에. 그러나 용기 있는 우리의 변호사 이명규 변호사님을 잠깐 모시고, 자 보십시오. 이제 바로 김용현 장관이 우리 강화문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용기 있는 우리 이명규 변호사님이 세상에 변호를 자처하고 나와서 접견을 했습니다. 접견에서 가로 김용현 장관이 써준 강화문을 향한 편지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광화문 애국 시민 여러분, 이 추위에 정말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합니다. 저는 오늘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메신저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김용현 장관께서 여러분들이 매주 토요일마다 광화문을 지켜주시면서 대통령과 또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김용현 장관을 응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해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김용현 장관의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편지를 받아와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용현 장관은 적법한 계엄 선포와 적법한 계엄 사무 수행을 주장하며 불법 수사를 자행하는 정치검찰과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구호한 외치고 편지 읽겠습니다. 제가 외치면 따라 해주십시오. 김용현은 이긴다. 김용현은 이긴다. 김용현은 싸운다. 김용현은 싸운다. 김용현은 이긴다.
자, 지금부터 김영현 장관의 여러분들의 드리는 편지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대한 애국 국민 여러분, 저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번 비상계엄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대통령만의 고유한 권한이며 고도의 통치 행위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발동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견이 있은 후에는 역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즉시 비상계엄을 해제하고 모든 계엄 사무를 중단하였습니다. 그런데 국가의 질서와 헌법을 부정하는 세력들은 이번 비상계엄에 대하여 내란이라 주장하며 대통령의 탄핵까지 감행하였습니다. 여러분, 도대체 정해진 절차에 따르는 내란이라는 것이 말이냐 되는 일입니까? 오히려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 행사를 내란이라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내란을 백책하는 자들입니다. 맞습니다. 존경하는 광화문 대한애국 국민 여러분, 대통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국정마비와 국헌 문란을 주도한 세력과 범죄자 집단이 국정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 비록 영호의 몸이 되어 있으나 이곳에서도 대통령의 뜻을 받들어 국민들과 함께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존경하는 자유대한 애국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구국의 일념으로 대통령과 함께 싸워주시기 바랍니다. 혹여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실 분이 계신다면 저보다도 자유롭고 정의로운 나라를 위해 외롭게 투쟁하고 있는 대통령과 불법 수사로 고통받고 있는 사령관들과 그리고 부하 장병들, 또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조국 자유 대한민국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이겼습니다. 자유대한 애국 국민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2024년 12월 20일 전 국방부 장관 김용현 배상. 전 국방부 장관이 아니고 현역 국방부 장관이 다시 복귀가 된 것입니다. 자, 변호사님, 사적인 대화, 김영현 변호사님하고 대화 나눈 거, 이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 계엄령은 대통령하고 이 김영현 국방부 장관 둘이만 계획을 했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맞습니까? 접견을 해본 결과 지금 사실 그 정치 검찰이 불법적으로 접견을 금지하고 서신 수발신까지 금지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접견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매일매일 오전 오후 검찰에서 소환 조사를 감행하고 있어서요, 저희들이 사실은 그런 상세한 이야기는 나누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사 대응만 하기에도 저희들 힘이 붙이는 상황입니다. 검찰을 고발했다며요, 우리 변호사님이? 당연히 불법 검찰은 고발했습니다. 맞서 싸울 것입니다. 이명규! 이게
한국의 제1의 변호사입니다. 제1의 변호사. 동의하십니까? 우리 한번 변호사님에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검찰을 고발했다는 거야. 검찰을. 자,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빨갱이 대장 빨리 나와봐. 빨갱이 대장. 빨갱이 대장 빨리 나와봐. 그렇지. 예. 빨갱이 대장 이동욱 교수님. 예. 자, 아니 지금 빨갱이들 후배들 있잖아요. 옛날에 후배들. 예, 예. 어? 후배들한테 다 강으로 나오라고 명령하란 말이야. 심지어 뭐냐, 간첩들까지도. 예, 예. 간첩들도요, 북한하고 연방제 통일되면 간첩들이 제일 먼저 죽어버리거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짧게 그거 명령하고 빨리 들어가. 예. 저는 지금 과거 저와 같이 운동했던 주사파들과 그리고 북한의 지령을 받고 있는 자들에게 분명히 경고합니다. 당신들의 이 반란은 실패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간첩의 조종을 받는 이재명 그리고 일심의 간첩들에게 대한민국 정부를 넘겼던 박선원이 대한민국 대통령과 대한민국 대통령의 정당한 계엄에 대해서 반란이라고, 대통령을 반란의 수괴라고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들이 이재명이 박선원이 반란의 주범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 오늘 정광훈 목사님과 함께 우리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대통령 자리로 복귀시킬 것을 선언합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그리고 반란의 주범들에게 반드시 법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을 분명히 우리는 경고합니다. 그리고 검찰에게 경고합니다. 경찰에게 경고합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저 간첩의 지시를 받던 이재명과 간첩에게 정보를 넘긴 박선원의 반란의 지시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더 이상 저들이 간첩의 지시를 수행한다면 우리는 당신들을 반란죄로 역사의 심판정에 세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조금 전에 심각한 말을 했어요. 예. 이재명은 북한과 간첩의 지시를 받고 있다.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재명은 네. 이석기에 그러니까 경기동부연합의 이석기가 민족민주혁명당 간첩 출신입니다. 그 간첩의 지시를 받고 성남시장이 됐고 경기도지사가 됐고 대통령 후보가 됐습니다. 책임질 수 있어요? 아이, 그럼요. 그러면 이재명은요 완전히 체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이 원상 회복되었으므로 다시는 헌법재판소가 부를 리도 없고, 만약에 우리는 국민저항권은 헌법 위에 존재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맞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더 이상 윤석열을 오라가라 하기만 하면 우리는 국민저항권으로 박살낼 것입니다. 박살. 맞습니다. 자, 드디어 아파카스로 날려야 됩니다. 아파카스로. 자, 나오십시오. 나오십시오. 홍수환 아파카스의 명수 홍수환 장로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빨갱이를 아파카스로 날려. 빨갱이. 이는 뭐 아파카도 아니고 그냥 그 빨갱이는 몽둥이가 약이죠. 빨갱이는 아파카 몽둥이가 약입니다. 저 오늘 아침에 보니까 말이죠, 이 총알바지 북한군 1100명이 쓰러졌다 그랬는데, 여기 난 이 조선일보 좀 내 말 좀 들어봐라. 아니 이게 총알바지 북한군이 1100여 명 쓰러진 게 이 조선일보에 나오면 조선노동당 신문에 총알바지 남한군 1100명 쓰러졌다고 나오겠냐? 이거 아주 틀려먹었어요.
여러분 더 이상 속지 말고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말한 것이 다 사실이에요. 다 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오늘 많이 추우실 텐데 저도 여기 6시간 있었습니다. 그러나 외칠 게 있습니다. 대한국민 만세다 그랬죠? 대한국민 대한국민 만세! 대한민국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 다시 난다 윤석열 자신 있다 자신 있어 우리는 이겼고 이 앞으로도 이길 것이다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잠시 전에 빨갱이들이 좌파들이 저쪽에 경복궁 앞에서 한 1000명 가까이가 시위를 하다가 도망갔습니다. 어디라고 덤벼 다음 주에는 아예 나오지도 말어. 우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하여 다음 주 토요일 날 이버의 배를 다시 한번 우리가 집회를 다시 할 텐데 다시 오실래요? 짱 내야 됩니다. 맞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다시 복귀가 됐으니까 간첩들을 싹 쓸어버릴 것입니다. 쓸어버리자. 마지막 그 계엄령 선포문에 나온 것처럼 반국가주의자들을 완전히 잡아들일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제 다시 거듭난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자유통일을 해낼 것입니다. 해냅니다. 제가 윤석열 대통령을 왜 좋아하냐면 대통령의 연설문을 저는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 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다 알았습니다. 특별히 8월 15일 지나간 8월 15일 연설문에 나는 자유통일을 해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임기 안에 자유통일 안 되면 영원히 통일의 기회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윤석열 대통령님을 모시고 자유통일 해냅시다.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번 주에도 세 곳에서 계속 연속 집회를 하는데 왜 빨갱이들이 자꾸 깜짝거리니까 헌법재판소 앞에서 주옥순 대표가 계속 할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저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아니 633을 지켜야 되거든. 633이 뭐냐? 1심은 6개월 안에 끝내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심은 3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그 다음에 대법원도 3개월 안에 끝내야 돼요. 그런데 이재명은 재판을 1심에서 몇 년 했어요? 몇 년? 2년 반을 했다고. 2년 반. 그러니까 영국이 흉을 보는 거예요. 뭐라고? 대한민국의 재판은 판사들한테 돈만 갖다 주면 다 된다. 영국이 이렇게 흉을 본다. 흉을. 여러분 세계 경제 6위가 된 나라가 영국한테 그렇게 조롱당해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신혜식 대표님이 주관해서 633을 지켜라. 이미 벌써 집행유예를 받았어요. 이제 3개월 안에 2심을 완성하고 3개월 안에 대법원에서 하면 바로 이재명은 깜빵입니다. 깜빵으로. 동의하십니까? 아멘. 이것을 집행하시는 신혜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예. 네. 아니 633 지켜야죠. 당연히 지켜야 되고 네. 지금 다른 그 선거 사범들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런데 이재명만 무려 3년 가까이 재판을 하고 있다. 그리고 증거를 계속 들이밀겠다고 2심에서도. 여러분들 2심은요 1심에서 증거를 다 얘기했기 때문에 2심에서는 그냥 사실관계만 확인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3개월 하고
대법원 가서 3개월인데 이건 정말 재판부가 해도 너무한 거고,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내란입니까? 근데 장군들 그리고 경찰 무슨 내란혐의라고 그래갖고 내각들 싹 조사하고 구속시켰죠. 10일 만에 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맞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의 사법부와 검찰이 내란을 일으키고 있다. 이 개자식들 때려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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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오늘 너무 감사한 게 정말 이게 날이 추운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나오셨습니다. 방장 포함해서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그 앞을 다 메꿨습니다. 지금 좌파들이 일부 출근을 했다고 합니다. 쟤네들은 출근이에요. 왜? 돈 받고 하니까 출근이죠. 중국인들이 모이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심각한 문제입니다. 중국 유학생들이 왜 촛불 시위에 참여합니까? 바로 이번 탄핵으로 대한민국을 중국이나 북한에 넘기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대한민국 척화를 막아내자! 막아내자! 그리고 오늘 정말 저희가 첩자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촛불 시위대 가서 유명인들 다 사진을 찍고 있습니다. 다 사진을 찍어서 미국 CIA에다가 다 넘기려고 합니다. 그 구호에서 반미 구호가 나오면 이 자들은 절대 미국으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다 영상과 자료를 확보해서 이런 사람들이 지금 반미 집회에 참여했구나, 싹 다 신고하자! 조만간 트럼프 대통령이 1월에 취임합니다. 지금 정용진 회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다고 합니다. 많은 이야기가 오고 왔겠지만 대한민국의 탄핵 상황과 더 나아가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억울한 사항을 전달하고 부정선거도 전달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조금만 견디면 됩니다. 어제 여러분들 유튜브 보셨겠지만 민주당의 인사들이 모였다고 합니다. 이번 탄핵 이게 인용될 가능성이 없는 것 같다. 기각당할 것 같다. 그래서 포스트 이재명은 이제 안 된다. 깜빵 간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의 차선책을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겼습니다. 좌파가 다 여러분들 좌파가 다 도망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튜브 시간, 자, 지금부터 광고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내일 이제 주일 예배를 여기서 합니다. 제가 교회 다닌 지가 12월 24일이면 3년이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서는 잡신이고 이런 거 다 버리고 기독교인으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제가 직접 전도를 하겠습니다. 내일 강화문 광장에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하세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 말씀하셨지만 이 강화문에서는 김수일 대표, 저 헌법재판소표 조옥순 대표, 법원앞에 신혜식 대표가 매일같이 집회를 실시하고 다음 토요일 28일 날에도 똑같이 이 자리에서 좌파들이 두 손 들 때까지 우리는 집회를 이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열불난다 천불난다 우리 인기가수 박선희 씨의 노래 듣고 이어서 유튜브의 시간으로 오늘 행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추운 날씨에 목숨 걸고 싸워주신 애국국민 여러분 사랑합니다.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목숨 걸고 자유
하겠습니다. 정광훈 목사님 만세! 자, 열불 난다. 한번 가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많으면 앵콜도 한 5곡 들어봐야 되는데 지금 발갱이들이 도저히 안 되겠다. 우파가 저렇게 어떻게 저렇게 독해진다 했다 도망가 그랬어. 도망갔어요. 뒤에도 도망갔고 앞에도 다 도망갔어요. 자, 다시 한번 제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에서에게 간곡히 부탁합니다. 전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주일 예배에 김건희 여사님과 윤석열 대통령이 손을 잡고 강남원 강당 주일 예배에 꼭 접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이 반국가 세력을 저항하는 것도 하나님과 여기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손을 잡고 물리쳐 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반드시 기독교인을 위해서 이 나라를 구해 주십시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님 내일 11시 강화문 강당 주일에서 뵙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끝까지 싸우는 모습 이걸 보여줘야 됩니다. 저 빨갱이 자식들 우리가 만만치 않다 이거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먼저 몽철기 대표 모셔서 우리 요즘 최근의 뉴스 상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철기입니다. 자, 지금 판이 뒤집히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 같은 상황이 벌어질 줄로 다들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단단하게 낙동강 방어선 24%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끼리 회의를 가졌다고 합니다. 친문계 핵심 중에 핵심 간판 갔다 온 K, 이 인간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서로 대화를 나눈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재명 박사는 안 되겠구나. 자기들도 이재명이 상당히 불리하게 하다가 깜깜할 것 같다라고 벌벌 떨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벌벌 떨면서 자기들끼리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기각될 것 같다. 민주당에서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이라는 자들은 조기 대선을 준비한다고 합니다. 야, 이 정신 차려라 국민의힘아. 조경태 사퇴하라. 그런데 더 황당한 거는요, 원내대표 처음에 좀 잘하나 했더니 이 권성동이라는 작자가 김재성과 윤희숙에게 비대위원장을 해줄 수 있습니까? 라고 의사를 타진했다는 겁니다. 권성동 정신 차려! 그뿐만 아닙니다. 권성동이 이재명 만나서 대통령제를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내각제하자는 겁니다. 정신 차리는 것 같고 안 되겠죠? 권성동은 사퇴하라! 권성동은 사퇴하라! 자, 국민의힘 좋아하는 분들은 그래도 국민의힘에 권한대행 아니냐, 원내대표가
논리라 얘기하십니다. 이 논리 그대로 하면은 한동훈이 국민의힘의 당대표니까 존중하자는 얘기랑 똑같은 거죠. 국민의힘은 이제 더 이상 미래가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국민의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 광화문이 정광훈 목사님과 자유통일당과 광화문과 그리고 애국자들이 이제 보수 정당의 보수 정치의 중심이 돼야 됩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배신자당이 돼버렸습니다. 김재성과 조경태가 날뛰고요. 한동훈이 지금 5%밖에 지지율이 안 되는데도 다시 데려와야 한다라는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이 배신자들 모두 다 정계에서 퇴출시키자! 오늘 광화문 천만혁명이 완성됐다고 목사님께서 선언하셨죠? 이제 우리는 두려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보수 정치를 척수한다! 윤석열은 복귀하라! 윤석열은 복귀하라! 윤석열은 복귀하라! 그리고 지금 검찰, 공수처, 경찰 반역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수사기관들 이제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검찰, 공수처, 경찰 우리가 개혁하자. 공수처를 폐지하라. 폐지하라. 검찰을 해체하라. 해체하라. 경찰을 해산하라. 해산하라. 우리 광화문이 대한민국의 안전과 치안을 담당하자. 우리 순국 선열 때부터 선열단부터 시작해서 우리 애국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헌법적 가치 바탕으로 이제 대한민국을 직접 지켜야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로 세 군데 헌법재판소 그리고 광화문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중앙지법회사의 내일 집회 있죠? 지금 이렇게 천만이 모여주셨는데 많이도 안 바랍니다. 10만 세 군데 30만만 매일 나와주실 수 있겠습니까? 시작. 멈추자! 싸우자! 이기자! 모이자! 감사합니다. 예, 우리 홍철기 대표 박수 부탁드립니다. 문화인들이 최다 잡합니다. 애국적인 문화인을 본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오늘 윤통씨 나와서 여러분들 노래 잘 들었죠?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보기보다 많습니다. 이번에는 말이죠, 문화인 중에 이 뮤지컬 배우 한 분 소개하겠습니다. 개혁에 찬성했다가 아주 그냥 좌파들에 의해서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배우 우리가 키워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강석 뮤지컬 배우 소개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마이크를 잡을 수 있게 되어서 그리고 이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신 우리 단장님과 대표님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 말이 많습니다. 올라오고 조금 당시 시간에 올라와서 볼수 있는데요.
좀 앞으로 한번 해가지고 이렇게 애국 활동을 멈출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나와서 많은 분들을 뵙게 되니까는 정말 나오기를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 이제서야 나타나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함께 싸워주고 계시고 끝까지 응원해 주셔가지고 정말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우리는 정북 세력과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 추운데도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저들은 과거의 자신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정말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애국 활동해주시는 정말 모든 분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딱 이 자리에 서게 되면은 뭘 하고 싶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봤었어요. 저는 이렇게 애국자분들과 애국가 한번 부르고 싶은데 같이 불러주실 수 있나요? 애국가 4절 제가 마음을 담아서 최선을 다해서 불러보겠습니다. 다 같이 해주실 거죠? 정말 애국자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제 창 시작하겠습니다. 이 기상과 희망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무궁과 삼천리 화려 강사 대한 사랑 대한으로 길이 보전하세. 정말 감사합니다.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우리는 결국 이길 것입니다. 저희는 승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차강석 배우에게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길 겁니다. 왜 이렇게 됐겠습니까, 여러분들? 바로 언론과 방송 미디어가 완전히 좌편향적이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중심에 뭐가 있냐? 바로 포털이라는 악질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애국세력도 포털을 만들어서 우리의 커뮤니케이션을 같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도 함께 뭉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의 문화, 우리의 앞으로의 갈 길, 이걸 앞으로 우리의 포털로 알려줘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방향 오른쪽에 계신 분들 이렇게 한 10발자국씩 앞쪽으로 이렇게 지금 조선일보 방향, 그 다음에 동화면세점 방향으로 10발자국씩 이동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부가 빠졌기 때문에 차량 통행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10발자국씩 조금씩 들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협조를 해줘야지 또 집회가 또 원활하게 유지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우리 우동균 기자 소개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플래시 좀 다들 다시 좀 켜주세요. 우리의 힘을 보여줘야 됩니다. 저악나라 극좌파 세력들이 오늘 저 광화문 앞에서 꼴값 떨었다는데 싹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 반국가 세력들을 박멸했습니다, 여러분. 앞서 우리 홍철기 대표께서도 말씀 주셨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됐다 하면 과거 박근혜 대통령 때는 온갖 여론조사들이 다 튀어나와서 대통령 지지율이 오늘은 5%다, 그 다음 주는 4%다, 3%다 하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을 버린 것처럼 여론전을 했었는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탄핵 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오히려 급조했다는 거 아닙니까? 뿐만 아니라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이곳 광화문으로 천만이 결집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한번 대통령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구호로 외쳐봅시다. 윤석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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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가 분명히 어려운 상황임은 맞지만 그럼에도 희망은 존재하고 있습니다. 뜻이 있는 진실을 지는 우리 아까 이명기 변호사님 같은 법조인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또 거기에 힘입어서 당당하게 또 김영현 전 장관 같은 분들도 의지를 다지며 국민들께 메시지를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 좌파들이 얼마나 지금 마음이 급하면은 있는 말 없는 말 빵빵 터뜨려야 되는데 제가 요새 여러분들께 이제 조언하는 게 있어요. 뭐냐? 신문을 볼 필요가 없다. 조중동을 볼 필요가 없다. 종편 TV 끊어도 된다. 요번 주에 나온 것들 보면 지도 안 차요. 뭐 무슨 대통령이 체포를 지시했다고 한둥, 심지어 무슨 암살 무대를 준비했다는 둥,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매일매일 전파를 통해서 짓거려대고 있는데 세상에 국민들께 계엄을 보고했고 그거에 따라서 질서 있게 진행이 되었었고 국회에서 하지 마라 해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아니 국민한테 얘 대신 내란이라는데 국민들한테 내란 보고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아니 하지 말랬다고 중단하는 내란 본 적 있습니까? 모든 절차 과정을 보면 이것은 내란이 아닌 대통령 고유의 통치 행위였지 않습니까? 이제 국민들이 좀 정신들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계엄이 익숙하지 않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이게 뭐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쟤들이 하도 내란이다 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야 내란은 좀 아니지 않냐, 저건 너무 선 넘는 발언 아니냐, 너무 대통령을 억지로 까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군데군데 속출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지금 지치지 않고 계속 싸워 나가야 됩니다. 이번 겨울은 우리가 광장에서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월화수목금 법원에서, 헌재에서, 또 광화문 통합면세점에서 저희가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왜 매일 저희가 나오느냐? 바로 이 토요일에 천만으로 우리가 힘을 모으기 위해서 모이는 거 아닙니까? 여력이 되신 분들은 법원에서, 헌재에서, 광화문에서도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우리는 계속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힘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이 대한민국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호 외치고 물러나겠습니다. 묵자! 지키자! 싸우자! 이기자! 윤석열 대통령 국민이 지키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대통령의 계엄을 내란이라고 하는 거는 의사가 칼 들었다고 살인자라고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집에 들어온 아버지를 도둑놈이라고 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 아니 대통령의 고유 권한 아닙니까?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고 의사가 메스로 수술하고 이건 고유 권한을 살인자, 도둑놈이라고 하는 나라가 제정신입니까, 여러분들? 이건 지금 국회가 미쳐 돌아가고 있고 검찰, 공수처가
우리가 바로 잡아야 됩니다. 확실히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다음은요, 우리 박한석이, 제가 한동훈 얘기 좀 안 하고 있죠. 한동훈이 자식을 견제하다가 그거 너무 많이 하냐? 라고 들어요. 박한석이 후보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야, 정말 대한민국이 이 자리에 계신 애국자분들 때문에 다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오전 11시에 이곳 현장에 도착했더니 오전 11시에 벌써 자리가 70%가 다 차 있어. 이 뒤쪽으로